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음, 지금 이제 2023년도 2월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조금 좀 풀린 것 같아요. 이제 구정도 끝났고 이제 2월도 맞이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대한 그 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교육으로 치면은 뭐 신규 입사자 교육, 그다음에 뭐 승진자 교육 이런 것도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요. 지금 그럼 모 카페 가 보니까 그 조직 문화 진단, 그러니까 현 상태 파악 차원에서 조직 문화 진단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앞서 동영상 통해 가지고 팔로우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번 주제도 팔로우십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지금 이야기 초점을 좀 좁혀 가지고요. 팔로우십 발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팔로우십 발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팔로우십의 발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구성원 자신이 스스로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되는 관점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더가 구성원의 팔로우십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 리더가 아닌 구성원 입장에서의 팔로우십 발휘, 리더 입장에서의 팔로우십 발휘를 유도하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의 본질은 사실 똑같아요. 결국 팔로우십 발휘라는 그 자체는 똑같은데, 당사자인 팔로워가 생각하는 것과 리더 입장에서, 당사자가 아닌 리더 입장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지 본질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요. 이것이 팔로우십이다, 이런 큰 테마로 갖고서 여러 개의 작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것이 팔로우십이다에 대한 큰 테마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서, 팔로우십은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구성원 입장에 보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뭐 리더를 위한 거다, 조직을 위한 거다,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분간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것이 팔로우십이다, 이 시리즈를 지금 계속 글을 올릴 거고 동영상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단위 조직에 보면은 리더 구성원이 있죠.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면 다 구성원이에요. 그걸 팔로우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리더면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발휘해야 돼요 라고 욕을 해요, 구성원들은. 회사에서도 당신은 리더니까 리더십을 발휘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의 리더십은 리더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리더이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필요한 능력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세 가지예요. 그죠? 목표 설정, 평가, 육성, 이 세 가지 역할과 능력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리더가 아닌 구성원들, 팔로워들은, 그럼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듯이 구성원은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돼요. 팔로워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어, 이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발휘를 하는데 기왕이면 남보다 더 잘하자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인데 리더십 발휘에 신경을 안 써. 이게 맞냐 이거죠. 나 리더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려가면 돼요, 그냥 구성으로 다시. 근데 그렇지 않고 난 리더로 계속 남고 싶어, 리더로서 계속 활동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리더십 발휘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비로소 단위 조직의 리더로서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함이에요, 리더로서. 하기 싫어, 그럼 내려오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리더들은 반드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단위 조직의 리더에 대한 평가에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리더십 발휘를 잘해야 되는 거죠.
같은 관점에서 팔로들은 이 조직에 계속 남고자 한다면, 나 이 조직 싫어, 이 회사 그만둘 거야, 또 이 조직에서는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없다면 회사로부터, 그 다음에 팀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과 책임 범주 내에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엔 다니고 싶어, 이 부서엔 다니고 싶어, 근데 나한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안 해. 그리고 나한테 할당된 목표를 달성을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팔로라면은 당연히 이 부서에, 이 회사에 남고 싶다면 팔로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로십이 무엇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앞서 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성, 열정, 주인의식, 문제해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팔로에게 할당된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이 팔로십 발휘의 본질입니다. 우리 뭐 상상해 보세요. 뛰어난 리더가 되고 싶지만, 리더는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뛰어난 팔로워가 되고 싶지 않다면? 무슨 말 되죠? 리더는 되고 싶어 하는데 뛰어난 팔로워는 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팔로워야, 리더가 아닌 팔로라면 팔로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에요.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팔로우로서 팔로십에 대한 발휘예요. 왜 성장이 필요하냐?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매년 단위 조직에 또는 개인에게 목표가 할당되어지는데, 그 목표 부분은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개인이 그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단위 조직에게 요구되어지는 목표 자체가 크고 대담하고 힘든 목표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목표 수준을 달성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의 성장은 멈추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연봉은 그만큼 동결되는 거죠. 그 범주 내에서 조금 더 주느냐 못 받느냐 이 차이일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월등히 더 큰 연봉을 받고 싶고 더 큰 성장을 하고 싶어. 그럼 회사도 커야죠. 근데 대개 회사의 목표는 가면 갈수록 매년 크고 담대하고 대담하고 어려운 목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위 조직의 실적, 그거를 만들어내는 리더의 역량, 구성원의 역량, 그러니까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단위 조직의 그 역량이나 어떤 그 실적 부분이 성장하는 거고요.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팔로십 발휘에 관심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팔로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여러분의 동료가 있는데 점점 우리 부서에 떨어진 목표는 점점 높아지고 어려워져, 힘들어져. 그것을 n분의 1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발휘돼야 단위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는데, 누구는 어느 사람은 안 해. 그건 네 일이고 난 몰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오늘자 자료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떴어요.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 소득에 대한 자료 보니까,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을 분석해 보니 1인당 평균 그 소득액이 4,024만 원이래요. 그리고 중간값을 보니까 약 3,004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상위, 최하위 보면은, 최하위 보니까 964만 원이래요, 1년에. 그 상위 0.1%는 약 9억이래요.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9천만 원대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산술적으로 그냥 우리 그 통계적으로 한국의 근로자로서 일을 다니고 있다면 평균 급여가 평균적으로는 약 1년에 4천만 원 버는 거고요. 중간값으로는 3천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최소한 내가 3천만 원을 받고 싶으려면 회사에 다녀야 돼요. 회사에. 그러니까 직장인이 됐을 때 평균값, 중앙값 부분이 3천만 원의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직장인이 안 되면 그것도 못 받아요.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남아 있어야 중앙값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이라도 통계학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상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내가 회사에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큰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은 1차적으로는 리더는 리더십을, 팔로우는 팔로우십을 발휘를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 안 해보세요. 그게 팔로우죠. 그럼 그 조직은 리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리더가 없이도 조직이 돌아간다? 그럼 아예 그 조직이, 그 리더는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죠? 회사 입장에서 그래도 직책자료가 연봉을 더 많이 주는데 있으나 없으나 결과물은 똑같으면 누가 팀장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팔로라면 당연히 팔로십을 발휘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싫어. 그럼 그 조직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팔로십은 발휘 안 해. 이게 맞냐 이거죠.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팔로십 발휘는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굴 위한 거다? 그건 아닙니다. 팔로십 발휘를 잘하면 성과가 좋은데, 성과가 좋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한 거죠. 지금 예시라 이렇게 딱 맞는 건 아닌데 직장인과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일의 속성은 비슷해요. 그죠? 1인 사업자를 볼게요. 1인 사업자는 혼자 일을 해요. 혼자 일하니까 1인 사업자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리더입니까? 팔로우입니까? 두 가지 다 지니고 있죠, 그런 특성은. 그러니까 1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1인 사업자로서, 리더로서의 필요한 역할과 능력도 해야 되는 거고, 실무자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팔로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능력도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은 좋은 성과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1인 사업자거든요. 둘러보면 없어요.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일이 떨어집니까? 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도 짜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실제 그 일을 수행해내는 거는 자신 스스로인 거죠. 그래서 직장이라고 딱 맞진 않지만 역설적으로 1인 사업자는 리더이자 팔로우 모든 것을 팔로우십도 리더십도 발휘를 해야 돼요. 두 개를 다. 그런데 직장의 팔로우는 리더가 아니니까 리더십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팔로우십 발휘만 하면 돼요. 역설적으로 좀 수월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리더가 되면 팔로우십 발휘가 아니라 리더십 발휘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직장인으로서 팔로우십 발휘도 최대한 경험을 해보고 리더가 돼서 리더십 발휘도 최대한 잘해보면 적어도 회사에 나왔을 때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을 때 1인 사업자가 됐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에 벗어나면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어? 뭐 1인 사업자가 되지? 1인 사업자 되려면 팔로우십 발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팔로우십 발휘나 직장에서 구성원들 팔로우들이 요구하는 팔로우 똑같아요. 근데 회사 내에서는 못하고 1인 사업자가 되면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죠?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요즘 그 대기업에서는 "나 팀장 안 돼. 그냥 말년 부장으로 갈래."
정년까지. 뭐 이런 그 추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팔로들은 길게 보면은 조직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리더가 아니니까 팔로인 것뿐이에요. 그러면 리더가 된다는 것은 회사에서 낙점을 받기도 하지만 '나는 리더가 될 자격이 돼요.'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실적하고 바로 팔로십 발휘로. 실적도 좋아? 팔로십 발휘도 잘해? 그럼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은 회사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를 리더로 임명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적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어떤 그 외부 환경의 그 변화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적인 다소 낮더라도 팔로십 발휘가 뛰어나다면 그 부족한 부분, 낮은 실적으로 인한 데미지 부분은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팔로십 발휘는 전적으로 자신의 목에 내의 총량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총량 범위 내에서의 발휘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팔로로서 팔로십 발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팔로십 발휘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손해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팔로십을 발휘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회사의 모든 조직의 단위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이 리더는 리더십 발휘를 최선으로 다해야 하고 팔로우들은 팔로십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팔로십 발휘는 스스로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리더가 구성원의 팔로십 발휘를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십 발휘의 또 본질이기도 해요. 앞서 제가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능력으로서 목표 설정과 평가,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육성 부분이 어찌 보면은 팔로십 발휘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팔로로서 팔로십 발휘는 혼자만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리더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팔로십 발휘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팔로십 발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요 주제, 이것이 팔로십이다. 그래서 팔로십 발휘라는 관점에 있어서의 작은 그 이야기들, 몇 개의 그 이슈들을 갖고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드리고 싶어요. 1인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리더인가 팔로잉가? 그럼 1인 사업자로서 성공하려면 리더로서의 리더십 발휘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실무자로서의 팔로십 발휘도 해야 돼요. 근데 이 같은 관점을 조직에 있는 팔로로서 보자 이거죠. 다행히도 리더로서의 리더십 발휘를 요구 안 하네. 팔로로서 팔로십 발휘만 요구하네.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물은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날도 좀 포근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도 추위는 가고 이제 봄을 앞두고 있고 이제 2월도 됐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2023년도에 경영 활동이 시작이 될 거고 여러분의 직무, 세운 목표들에 관련된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저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널리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죠?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 여러분 거기에 제 글을 올려 놓으니까요. 같이 여러분들 읽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